4인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내 몸의 디톡스. 디톡스라고 하면 보면 해독이에요. 몸 안의 해독. 독을 다 없애야만이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독에는 여러 가지의 다 독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을 밖으로부터 자꾸 주입을 해요. 아무것도 주입 안 해도 우리는 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독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똥으로부터 독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밖으로부터 다 집어넣어요. 여기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요새 현대의학에서는 너무너무 약물을 과다 복용을 하는 것이 다 이제 독이에요. 독에 독을 갖다 집어넣어 갖고 몸 안에서는 독끼리 싸워요. 그 독, 어느 독이 더 강한가? 에서 협력을 서로가 아주 뭉쳐서 하는 놈과 난 너하고 안 뭉치겠어? 나 혼자서 이 인체를 공격하겠어? 이렇게 막 하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거는 끝도 없이 이제 신비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해독을 한다면 뭐 한 가지 방법을 갖고 해독을 할 것이냐? 우리는 독을 안 가지게끔 몸 안에 기본적인 있는 독만 제대로 내보내면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있는 독이라는 거는 소대변, 그죠? 뭐 눈물, 콧물도 다 우리가 흘려야 될 시간에 흘려야 되고 대변 보고 소변 보고 이거 다 몸 안에서 생리적인 현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는 해독이 됩니다. 소변도 잘 봐야 되고 또 대변도 잘 봐야 되고 규칙적인 시간에서 그리고 콧물도 코 안에도 너무 드라이하면 안 돼요. 코가 자꾸 마르면 그러니까 그 안에도 코도 제대로 나와야 되고 몸 안에 있는 침도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는 독이지만 유효한 독이에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독을 물리치는데 대개 보면 사람들은 침이 마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이 마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탄산음료를 비롯해서 커피를 비롯해서 하여튼 하고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집어넣는데 안에서부터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말하면 해독법이죠. 근데 이제 디톡스라고 하는데요. 인체 내에 축적된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축적돼 있는 걸 빼내는 거예요. 축적돼 있는 거를 뺀다는 거는 집어넣어서 축적된 게 아니고 원래 1단계는 변비라고 하죠. 그래서 변비 약이 시판되고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쭉 밥을 먹으려고 텔레비에 앉았는데 변비약 파는 거예요. 변비약을 왜 팔지? 나는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걸 뭐 달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대변을 잘 보는 거예요. 대변을 그리고 또 대변뿐만 아니라 땀도 적당히 나야 되고 춤도 적당히 흘려야 되고 뭐 모든 것이 다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적당히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언밸런스가 돼서 안 나오거나 또 과잉으로 나오거나 이것도 다 이제 문제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를 빼내려고 사우나에 가서 땀 빼러 간다고 한대요. 독소 뺀다. 그건 지나치게 과잉이에요. 그는 자연적으로 나오게끔 해서 나오는 거와 땀구멍을 열게 해갖고 막 나오는 거 이거는 안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과잉되면 모든 것이 다 인체 질병으로밖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특히나 땀 빼고 뜨거운 데 있다가 또 찬물에 들어간다나요? 뭐 모공이 뭐 줄어들어서 뭐 어떻게 뭐 된다고요? 정말로 이거는 주리가 불거해지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의학에서는 사람들은 인체에서 주리가 불거하니 주리가 뭐예요? 땅구멍이에요. 불거, 열렸다 닫혔다 안 되면 만병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일부러 가서 열고 그 안으로 가서 찬물을 집어넣고 탁 되면 내 몸 안에 뭐가 되겠어요? 이게 병이에요. 그러면 풍사가 오는 거예요. 풍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거의 다 내가 만난 환자들마다 다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방향이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독소 뺀다고 이런 식으로 독소 빼지 마시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우리 어떤 사람들이 사우나에 가서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찜질방에 가서 사서 찜질방에 가서도 적당히 다 땀 빼고 열고 나올 때는 싹 다 닫고 나와야 돼요. 문을 잘 닫는 사람이 것처럼 우리가 내 몸 안에 있는 문들을 다 잘 닫아서 단정하게 하고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 참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 공화국이 됐는지 나 모르겠어요. 예, 언제부터 커피를 갖고 오히려 미국이 오히려 코리안 그 티, 차이나 티, 오히려 코리안 티 문화예요. 오히려. 근데도 불구하고 커피가 아주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퇴출한 게 한국에 다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이게 그 시대적인 그 문화적인 뭔지 뭘 패턴인지 모르겠는데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이거 스타벅스 컵 다 들고 가는 게 어떤 그 뭐 문화예요. 참 너무너무 한심해요. 물론 커피는 양면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좋게 하는 방면에 나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피를 많이 드시면 우리가 몸 안에 독이 돼 있어요. 독이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커피를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몸 안에 콜탈 같이 동맥이 경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들은 제일 먼저 커피가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만성건강연구소에서 커피를 연구하라 해서 갔다가 막 했는데 그 카페인이라는 애 자체가 나중에 쎄서지면 걔네는 분해가 되지를 않아요. 카페인은 절대적으로 쌓여지면 나중에 콜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딱딱하게 해서 동맥을 경화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커피를 이제 어떻게 커피를 그 처음에 끓일 때는 구수한 맛 나면서 이게 북한에서 그 누룽지 타와가지고 끓이는 맛이 딱 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동서양을 불구하고 다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물론 신이 준 열매 중에서 정말 아주 베스트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양면이 있다는 거죠. 양면. 그래서 커피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사양 고양이 똥에 똥 먹고서 싸게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걔가 먹고 나면 그래마도 독을 좀 빼준다 해서 그래서 그 커피가 막 되고 커피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가 아주 히스토리는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물론 연하게 아주 살짝 물 대신에 살짝 드시면은 좀 좋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너무 많이 드시면 우리가 소변과의 관계, 장이나 신장, 뭐 폐, 피부 통해서 우리가 노폐물을 빨리 빼야 되겠죠. 노폐물을 뺀다고 아까처럼 사우나에 가서 막 그렇게 빼는 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드시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땀으로 빼는 것은 몸을 움직이면서 뭐 이 주리가 땅구멍이 열려서 빼지는 게 적당한 거지 일부러 뜨거운 데 갔다 찬 데 갔다 해서 신체를 막 혹사시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배출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어디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물론 쾌락이야 있죠. 물론 뜨거운 데 막 숨 막히는 한중막에 있다가 작은 데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쾌락하죠. 쾌락을 느끼죠. 그 한순간의 쾌락이 자기 몸에 가져다 주는 악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생각 안 하잖아요. 나중 일은 지금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냐고. 내가 한중막에 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나하고 따지고 덤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인 증명보다 뻔하게 되는 인체적인 반응인데 그걸 의사가 모르면 어떡하냐니까. 북한에서는 그런 것도 배워요? 그러죠. 그런 거 배워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배워야만이 병도 어떻게 생긴다는 걸 알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 숙이는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독할 때 참 레몬이라는 거는 참 우리가 그것도 신이 준 과일이에요.
내 신이 준 과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과일에서 레몬이 나는 어떤 데 보면 맛나가 아닐까 하도 생각해봤는데 너무 신맛이 나니까 이거를 맨날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몬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유전자가 변형이 안 되는 것이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레몬 또는 올리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유전자가 변형이 안 되는 애들이 다 좋은 건데 레몬 해독법이란 게 있어요. 커피 먹는 사람도 레몬 짜서 먹잖아요. 네. 그죠? 커피를 못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커피 연하게 타서 레몬을 짜서 드시고 그러면 아니면 물에다가도 그냥 물 먹지 말고 레모네이드를 해서 드시고 해서 먹으면 레몬의 해독법이 가장 좋아요. 일주일 동안을 레몬을 쭉 드시고 한 달 동안 레몬을 물에 타서 드시면 혈압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레몬은 물론 소양식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여기도 저는 뭐 이게 다 레몬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좋죠. 근데 장 청소하고 단식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해독 디톡스라고 보기보다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 너무 이렇게 자기가 막 이게 식량에 대한 걸 막 욕구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 폭식 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네. 디톡스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물을 하루에 6컵 내지 7컵을 드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마 한 3컵 정도를 드시면은 여기다 레몬 짜서 드시면 7컵 다 드시면은 좀 과항할 것 같아.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이 7컵을 드신다고 다 레몬을 드시면은 좀 신맛이 너무 몸 안에 들어가면 또 이것도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맛은 간을 주장하기 때문에 디톡이 되는 거예요. 간을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술 드시고 온 분들도 레몬 짜서 드리면은 간에 이제 술이 빨리 깨내서 해독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발효 음식을 항상 드시는 거잖아요. 김치, 또 된장, 그죠? 또 뭐예요? 청국장, 그죠? 고열량 식품을 피해야죠. 칼로리는 막 높고 그게 영양소가 부족한 거를 드신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디톡을 못 해요. 몸 안에서 칼로리는 아무런 영양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소 있는 거를 적당하게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국에 오니까 계란들을 안 먹어요. 달걀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콜레스테롤. 달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몸이 분해를 못하면 그 몸은 저기 공동묘지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야말로 달걀만이 그야말로 핵산식품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무슨 모든 의학계에서 백신을 연구하고 할 때도 다 계란으로 해요. 이게 보면은 그 정크푸드하고는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 달걀이라는 게 왜 기피하는지 나는 그리고 왜 거기는 콜레스테롤 갖고 아직 넣어놨는지 나는 좀 맞짱 떠보고 싶다고 그래요. 네, 이런 핵산식품을 다 피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걀을 하루에 무조건 2개씩 먹으면은 정말 늙지도 않고 좋아요. 달걀을 해서 찐달걀로 해 드시든가 뭐 오므라이스를 해 드시든가 뭐 프라이를 뭐 뭘로 해서 하루에 2개 내지는 3개까지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달걀을 계속 먹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몸이 깨끗하게 디톡이 되고 과잉으로 들어간다고 디톡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대신에 또 우리는 어떤 그 폭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식사를 참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가보면은 식사를 정말 천천히 하세요. 빨리빨리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꼭꼭 씹어서 천천히 하루에 뭐 한 번 씹을 때 이쪽으로 30번, 이쪽으로 30번, 60번, 가운데 와서 10번 하면 70번. 그죠? 그 사이에 다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데 언제 그렇게 저희는 그 전에 나는
정말 젊은 시절에 씹지도 않고 통째로 그냥 씹어서 삼킬 때가 있었어요. 왜? 배고프기도 하고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저희는 3분 내로 먹으라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는 많이 못 먹으니까 병은 안 걸리고 오히려 영양실조가 걸렸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살 때게 왜 빨리빨리 뭐 누가 뭐 뺏어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드실수록 더 장수하고 더 오히려 몸 안에 이제 독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우리가 나쁜 정크푸드 중에서도 지금 소금과 설탕. 소금은 사실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있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면 또 소금이 있어야 소금은 모든 음식에 맛을 내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해줘요. 소금을 못 먹으면 우리는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소금 맛을 전혀 안 먹으면 눈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은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병이 걸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적당히 하라고 정말로 이렇게 다 지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욕심에 의해서 막 정말 짜게 먹는 사람들하고는 대책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지금 잘 외식은 안 하지만 식당에 가서 짜게 음식 해주는 사람 보잖아요. 보면은 그 주방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방장 저 처음에 지금은 안 하죠. 와서 뭐라 그러면은 저 주방장 지금 고혈압 약 드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화딱 놀라는 거예요. 응? 화딱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짜게 먹거든요. 예. 고혈압 약이 다 짜게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고혈압이 걸리는 거예요. 신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말하니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짜게 지금도 안 드시지만 더 그렇다고 봐야 무염을 드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싱겁게 국은 그냥 물보다 조금 하고 이것도 간 맞고 이것도 간 맞고 다 간 맞으면 짜지는 거예요. 음식이. 그러니까 이 국은 물보다 조금, 그다음에 요건 좀 짠 음식, 요건 조금 그다음에 조금 싱거운 음식, 요렇게 해서 드셔야지. 여기 젓갈 넣고 여기 요것도 딱 안 맞추고 요것도 또 김치 딱 이거 다 먹으면 다 짜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도 간이 맞아야 돼요. 국은 물보다 조금, 국을 소금, 미소수를 조금 넣고 이렇게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탕은 무조건 주부들 식당 이거 부엌에 가보면은 설탕 넣고 소금 넣고 또 뭐 여기 뭐 또 미온이라는가 그걸 넣고 있는 주부는 꽝이에요.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요걸 제일 위에도 올리고 싶어요. 스트레스 조절하는 거는 말씀 묵상, 기도. 요것만이 우리는 아주 해독제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요거는 뭐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난 그래서 그 처음 읽어볼 때 나 송이꿀 못 먹어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더 단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제 좋겠어요. 여기서 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죠? 이거 버섯은 꼭 당근하고 버섯은 꼭 익혀 드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새 당근 주스가 요즘 꼭 삶아서 주스를 갈아 드시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삶지도 않고 익히지도 않고 벅벅 그냥 생으로 갈아 드시면 이게 글루타민이 절대 베타글루칸이 몸 안에서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김치할 때 또 생으로 당근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항상 당근과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고 또 김치에 당근은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비약으로 항상 배하고무는 항상 있어야 돼요. 배하무를 놔뒀다가 이제 조금 몸살 기운 같이 올라고 한다든가 감기약 대신으로 같이 갈아서 드시면은 항상 좋습니다. 매실 그거 할 때 아시죠? 네. 이렇게 그 데쳐서 하시는 거. 소금물에다 데쳐 하시는 거 아시죠? 그냥 갖다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과일은 항상 과일은 껍질은 절대 벗기면 안 되죠? 과일 여러분들 벗기고 드시는 거예요? 다 벗기고 드시는 거예요? 과일은 절대 사과나 배를 드시잖아요. 배를 깨끗이 씻어서 그냥 드시면 치석이 다 제거하고 아마 치과 의사들이 껍질 다 벗겨 드시라는가 봐. 이렇게 스케일링을 안 해도 돼요.
나는 일생 동안 70년 살면 스케일링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껍질만 먹어서 그래요. 남이 껍질 벗겨놔도 난 갖다 집어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껍질에 영양 성분과 섬유소가 엄청 많아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먹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배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건 물론 좋지만 껍질 채로 드셔야지만 되지. 그래서 갖다 놓고 볼볼 껍질 깎아서 내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영양뿐만 아니라 건강이 군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안토시아닌이라는 거. 안토시아닌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노화를 안티에이징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안토시아닌의 원조가 가지 꼭지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지 꼭지를 툭툭툭 잘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라서 뼈 껴서 쫙 말려놨다가 차로 끓여 드시면 안토시아닌의 원조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그 차를 드시면 콜레스테롤도 다 예방하고 늙지는 않죠. 안티에이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뭐 다이어트를 하는 더 해독하는 주스라고 했는데 양배추도 정말로 전 세계가 어느 양배추 안 먹는 데가 없어요. 근데 양배추를 드시고 또 이 당근 아까 양파, 호박 이거 다 좋은 주스가 다 될 수 있는 건데 다 익혀서 드시면 갈아서 해독을 주스를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방법도 다 써놨어요. 근데 양배추를 가지고는 모든 염증을 다 치료를 해요. 양배추 하나만 가지고도 만병통치약을 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걸 갖고 이 계양으로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아토피도 다 양배추만 먹고 양배추 즙을 먹이고 하면은 다 낫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것도 거의가 다 낫고 양배추야말로 정말 만병통치약이라고 나는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은 이제 내가 아까도 말씀 묵상에서 항상 하고 있는 잠언 말씀 사람의 심령은 구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8장 14절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잠언 4장 23절 말씀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없고 이 말씀이 정말로 맛있고 달고 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계속하고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이따도 내가 간증도 말씀으로 이제 항상 나눠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이거는 그냥 뭐 목자십니다. 나가 양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요. 여호와의 양이 됐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부족함이 없죠. 이 말씀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절대 없습니다. 정말 양은 풀만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물가를 항상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정말 저는 맞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해가 되지 않게 저를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말이 딱 나보고 한 말씀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만 내가 붙잡고 정말로 지금도 이렇게 영원히 정말 살아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땅을 두 발로 짚고 다니고 또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뚝부러지게 내가 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매일매일 잔잔한 우리 이 물결이 이렇게 일렁일렁 일리지 않고 잔잔한 호숫가에 앉으면은 이글이글 비치는 태양의 밑에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정서적으로 따뜻해집니까?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품은 따뜻하고 정말 이렇다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가셔서 당장이라도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 삐뚤어 아니면은 다르게 한 것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말이 전적으로 나는 다 맞다고는 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된 말하자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양심을 걸고 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서 바꿔서 하고 무조건 다 하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